있겠습니다. 제가 1월 11일 날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팬데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쟁점이 많습니다. 재정 부담도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임시국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2월 국회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회복, 포용,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의 핵심 목표를 경제 혁신에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희망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전망되고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3%대 성장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외에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 법안의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8일에 민주당 규제혁신 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장서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입법도 놓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집중 심의할 수 있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료하게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연일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지난 주말 우리 사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한일 갈등을 단골 소재로 악용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이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있어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한 시효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 위안부 동원 착취 행위는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로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 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피해자 개인의 재판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한입니다. 상권 분립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재판 청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와 한일 양국 간 현안 문제 해결은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한 한일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함께 역사 문제와 현안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취한 수출 규제를 처리하는 조치부터 선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발언했습니다.